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 돈 흐름에 변화가 있습니다. 달러가 예전에 여기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동안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었는데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보니까 일단은 이 주식시장으로도 흐르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원자재 쪽으로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금 쪽으로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하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뭐 우리만 기대하겠어요? 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계속 살펴보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래 채권 20년 이겁니다. 이게 금리에 좀 민감합니다.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제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돈 흐름을 쭉 지켜보면은 투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돈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투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를 하면서 이 돈 흐름이 중요한 게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지표이죠. 그런데 실제 뭔가를 사고 파는, 특히 우리 주식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수급입니다. 이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쭉 나눠서 사는 쪽 파는 쪽이 서로 경쟁적으로 호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쭉 뭉쳐서 기간을 나눠서 보면은 돈 흐름 수급으로 정리가 되겠죠. 돈 흐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은 그렇게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돈 흐름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니 뭐니 해도 세력들은 계속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오늘은 이 38개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설주가 조금 돋보입니다. 건설주가 돋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진 않죠. 우크라이나가 배제되고 뭐 유럽이 배제되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둘이서 지금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이만 해도 사실은 종전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침략을 했고 미국이 뭐 무기 제공해 줬다입니까? 이거 안 해주면은 여기서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 뭐 가만히 미국이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러시아 그냥 우크라이나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이 건설주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됐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는 게 좀 며칠 됐습니다. 세력들도 이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미리 괜찮은 종목도 선점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내수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역시 또 건설주입니다. 그 건설주는 지금 어렵지만 전망이 밝다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너무나 쉽게 투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돈 흐름에 대한 힌트를 너무나 쉽게 주고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조선주이고, 또 조선주는 많이 올랐다입니까? 그런데 이 조선주 특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주는 한번 이렇게 뭐 요게 바닥이다 손 칩시다. 그러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만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저점 대비 한 100%, 200% 올랐다. 이러면 많이 올랐다 하는데, 그건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겹도록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이 조선주입니다. 언제까지 오르느냐? 정말로 경기가 막바지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고점 대비 한 90% 정도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90% 아니면 뭐 거래 가격 대비 90% 떨어지는 거는 보통 상장 폐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주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은 정말로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9시 뉴스에 조선주 그러니까 배 광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제 우리 투자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우리가 정말로 이 투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때마침 이런 조선주에 트럼프가 너무나 쉽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지켜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GS건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며칠 올랐죠. 이제 수익 매매 신호도 나 있고요. 지금은 계속 보유이고 수익 매매로 좀 짧게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조만간 여기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수익 내고 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가도 되고, 하여튼 이때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스윙으로 끝낼 거냐, 좀 더 들고 가 볼 거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입니다. 보유. 아직도 계속 보유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계속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수익 매매 신호도 몇 번 탔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이때 매수했던 조만간 수익 매매도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때 매수한 분들께서는 그 이전에 미리 총을 쏠 지점 이 지점이다 손 치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때 욕심 부리지 말고 앞서 본 GS건설하고 좀 다른 위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 매매로 짧게 들어갔다 그러면 조만간 나올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또 다른 거 보는 게 좋겠죠. LG노텍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H&N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증권도 이렇게 보면 보자. 이것도 보유입니다. 보유. 지금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수익 매매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조만간 분위기상 수익 내고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때 선택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이때 내가 매수를 했다 손 치면 좀 장기적 관점으로 멀리 봐도 되는데 이거는 수익 매매에 들어가서 나오라는 신호가 나오면 수익 내고 또 다른 거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넣어야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이 삼성전자가 가면은 우리 시장이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수급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지 꽤 됐습니다. 한 2분기 전부터 바로 담궜고 최근 1분기 동안에 삼성전자 2150만 주 정도 매집했습니다. 연기금은 이렇게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23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낑기 든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력들은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호가창에서 사는 쪽 파는 쪽이 서로 이 물량을 내놨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삼성전자 들어간 다음에는 연구를 해서 이만한 돈을 넣겠다고는 집행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매집해봤자 요것밖에 못 매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사야 되는 거고 모레 또 사야 되는 거고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다 보니까 계속 사야 되는데 물량을 빼들어 오려고 그러면 호가로 이렇게 높여서 주문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하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이것도 좋은 흐름 보일 수가 있겠죠. 신세계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마트는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수익 매매 시도가 났고 이때 뭐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조금 이따가 뭐 차익 실현해도 되고 이때는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 매매를 묶고 다른 데 들어가서 순환을 좀 더 시킬 거냐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좀 더 들고 가볼란다 이렇게 할 거냐 이때 선택을 한번 해야 되겠죠. 대우건설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것도 건설주 웃음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우건설도 조금 이따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익 매매 쪽으로 가보면 일단 교보증권은 뭐 아래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보유해도 되죠. 그리고 풀무원도 이것도 뭐 계속 보유해도 되죠. 이거 분할 매도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보유해도 됩니다. 신규 조건은 좀 어렵지만은 현대건설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참 살만한 시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굳이 총을 쏜다면 이 부근에서 한번 쏘았을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내가 총을 못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두 번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수익 매매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차트를 수익 매매 차트 이제부터 그쪽 차트를 봐야 됩니다. 현대건설은 내가 이미 총을 못 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익 매매 진행을 하면서 뭐 피 빨아 먹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 뭐 하나 올려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 올려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고자 하는 쪽하고 뭐 어떤 협의가 돼야 될 거잖아요. 가격이. 그럼 그게 뭐 사고 팔고 이런 가격 절충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거지만은 이 주식은 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주식은 그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고 파는 결과들이 다 누적돼 가지고 남아 있고 또 샀다 그러면 누가 샀는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이 건설주가 오르면 왜 건설주가 오르는지 여러 가지 어떤 추정해 볼 만한 자료들이 있고 또 조선주가 오른다 그러면 왜 조선주가 오르는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움직임을 먼저 보고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고 그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투자를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자꾸 수요가 발생하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돈 흐름을 지켜보고 어떤 재료를 살펴보고 거기에 납득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돈 흐름, 그러니까 아주 그 근본을 무시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와 공급을 아예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이 자기가 보고 이건 가치가 좋네 뭐 그건 지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혼자만 생각.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겠지만은 그 지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이대니까 안 맞는 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낀가 넣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진행할 때는 돈 흐름을 항상 먼저 딱 중심으로 잡고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펼쳐 나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생각보다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은 싼 데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많이 올랐지요. 이런 데는 굉장히 이미 많이 오른 곳에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다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싼 상태다. 싼 상태는 다소 실수해도 됩니다. 왜냐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턴에서 브레이크가 올라가면 그 가운데 뭐 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다소 실수해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번 실수를 해서 못 팔았다 그러면은 정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싼 데서 노는 게 좋겠죠. 우리 시장 싸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